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인 어제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지속된 논의는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현재 체류 중인 프랑스에서 일찍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닷새 만의 일입니다. 당 내에서도 이미 합리적 의심을 넘어 강한 확신에 이르렀다. 송 전 대표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냄새나는 아주 고약한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 할 말이 없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거취에 대한 논의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MBC와의 통화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와 전화했다며 이번 주말쯤 귀국 일정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부패정당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게이트 제보센터를 설치해 고발을 받겠다고 나섰고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재작년 전당대회에서도 불법 자금이 오간 의혹이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더불어 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당대회의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정의당 역시 사과와 송 전 대표의 귀국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후진적 비리에 대해 싹을 도려내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그럼 민주당을 취재하는 신준명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민주당 지도부 태도가 주말 지나면서 좀 급격히 바뀌었어요. 네, 의혹 초기에는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 또 기획 수사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랬죠. 지금은 당내 기구를 통한 자체 조사 방안이 주말에 유력하게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요일인 어제죠. 늦은 밤까지 비밀리에 진행된 지도부 회의에서 결국 사과를 결정했습니다. 네.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네. 돈봉투 전달에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이 직접 연루된 정황이 담긴 녹취들이 연이어 공개됐고 네. 또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수십 명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여론이 아주 급격히 악화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체 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셀프 조사, 또 셀프 면책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네. 또 실제적으로는 수사권이 없는 당 차원에서의 자체 조사가 네.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회의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밝힌 것 중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들어와 달라, 와서 조사를 직접 의혹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당내 일각에서 이런 부분은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당 차원에서 송 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가 이정근 사무부총장 전화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정근 부총장은 당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사무부총장직을 부총장이었죠? 맡게 됐습니다. 네, 이런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이런 자리는 당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로 최고위원회의나 고위전략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대표의 각별한 신임이 필요하겠죠. 네. 여기에 이정근 부총장이 친화력이 강하고 또 인맥 과시를 잘하는 편이어서 당시 이에 대해 경계심을 가진 의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인맥이 어디까지 또 어떻게 활용됐을지 당내에 긴장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녹취가 공개된 윤관석 의원 그리고 실형이 선고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선 결국 송 전 대표가 들어와서 이를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의혹이 해소되기 어렵겠죠. 시간을 더 끌어봤자 또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부패정당 공세만 강화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도 연관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관련된 현역 의원이 지금 많게는 20명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내 파장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된 통화 녹취만 3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과연 어디까지 번지게 될지가 첫 번째 문제고요. 또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도
각별히 특별한 관계였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전당대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캠프를 후방 지원했다는 소문이 있었고요. 네. 지난해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는 이른바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네. 이재명 대표에게 승계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네. 민주당이 가결과 부결 사이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딜레마입니다. 그러네요. 당내에선 일단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자진 탈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윤병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건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 나흘 만인 어제 자금 조성과 전달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송금웅 기자, 핵심 관계자 소환 조사가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수사 속도가 꽤 빠른 거죠? 예, 오늘도 자금 전달에 관여한 인물들의 조사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정대로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극도로 말을 아끼며 함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서 핵심 인물 조사까지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핵심 증거가 나온 데다 개인 비리로 구속된 이 전 부총장을 통해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파악됐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내면서도 어느 때보다 보안에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감사에 대한 조사 여부를 수차례 물었지만 저녁 늦게까지 답을 피할 정도였습니다. MBC를 비롯해 언론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해 수사 대상자의 신원과 혐의가 공개된 점, 또 정치권이 야당 탄압이나 언론 플레이라고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송영길 전 대표 공개적으로 귀국하라고 요청도 했고 송 전 대표 주말에 입장 밝히겠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 역시 결국은 송 전 대표를 겨냥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조사 일정 중 하나도 사실 송영길 전 대표 박모 보좌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검찰로선 반드시 조사할 수밖에 없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검찰은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6천만 원, 즉 3천만 원씩 두 차례 건너간 돈이 모두 박 보좌관을 거쳐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돈 전달 사실을 박 전 보좌관에게 보고하는 듯한 대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 전달 과정을 박 보좌관이 알고 있었다면 이걸 송영길 전 대표에게까지 보고했는지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강래구 전 감사가 대전 지역 건설사 협력 업체들로부터 돈을 조성한 과정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된 돈을 따라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들, 현역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이 나올 텐데요. 검찰은 아직 돈을 받은 의원들을 특정하진 않았다, 확인해 나가는 단계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